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자녀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오늘 함께 공부할 거고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안전하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컨설팅 사례입니다. 대표님의 고민은 20년간 이제 IT 기업의 CEO로서 회사를 잘 성장을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IT 기업 같은 경우 이익률이 다른 타 업종에 비해서 좀 높죠. 그래서 회사가 꽤 가치가 높아진 상태였고 급속도로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 지분을 좀 정리할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현재 대표님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셨고 이 잉여금을 좀 자녀에게 주고 싶다라는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자녀는 또 자녀대로 또 마케팅 대행 회사를 하고 있었고요. 컨설팅도 하고 자, 이런 자녀한테 좀 사업 자금을 좀 더 주고 싶다. 생각하고 계셨던 플랜은 자녀에게 좀 배당을 해주고 싶다. 자녀에게 지분을 좀 줘서 배당을 해주고 싶다. 자, 과거에 차등 배당을 활용해서 자녀에게 보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주었었던 시절이 있었죠. 뭐 지금도 자녀에게 차등 배당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두 가지 세금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활용을 잘 안 하고들 계십니다.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는 자, 대표님의 니즈, 즉 자녀에게 좀 자산을 주고 싶다라는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자녀의 법인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또 증자 등을 참여해서 지분율을 올리고 이후에 배당이나 혹은 차등 배당을 활용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자녀 개인이 아닌 자녀 법인을 통해서 배당을 했을 때의 이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중과세가 조정이 됩니다. 배당금은 법인세로 이중과세가 조정이 되는데요. 법인에서 배당을 해준 그 배당금은 이미 회사에서 법인세를 한 번 낸 돈이죠. 그래서 이 부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 주주는 지분율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50% 이상 보유했을 때는 법인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세율로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 지분율에 따른 혜택. 지분율이 높을수록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상담을 의뢰하신 대표님의 회사의 주식을 자녀법인에서 소유를 했을 때 20% 미만을 소유했다고 하면요. 세금 혜택은 3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1억이 법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30%는 공제를 하고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의 컨설팅을 통해서 자녀법인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지분을 높였습니다. 20% 이상만 올려도 20%만 되더라도 1억을 배당한다고 하면 7천만 원 소득이 잡히는 게 아니라 80%가 입금 불산입, 즉 이익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1억을 배당해도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50% 이상 보유를 하게 됐을 때입니다. 자녀의 회사에서 대표님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게 된다면 100% 입금 불산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회사가 1억을 배당을 받아도 소득으로 하나도 안 잡혀서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요. 처음에 자녀가 대표님 회사에 지분이 전혀 없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50%까지 지분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지분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모님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거는 컨설팅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서는 자녀 회사의 지분을 쉽게,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자녀법인 지분이 56%까지 증가를 했고요. 2023년부터 법인 주주 배당금의 100% 송금 불산입. 자, 요게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기간 동안에 0%였던 아버지 회사 지분을 자녀 법인에서 56%까지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자녀는 세금 부담 없이 충분한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회사를 아버지 회사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플랜은요. 10년 기간 이제 3년까지 56% 지분을 늘리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배당을 통해서 자녀가 더 많은 자녀 회사죠. 자녀가 아니라 자녀 회사가 3년 이후부터는 법인세 부담 없이 또 증여세 부담 없이 사업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부담 없는 안전한 절세 솔루션이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특정 법인, 여기서는 편하게 자녀법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를 활용해서 아버지 회사, 부모님 회사의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받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무조건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법인세 부분은 법인이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다면 법인세는 해결이 됩니다. 배당을 아무리 받아도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자녀들은 이 아버지 회사의 주주인 아버지와 특수관계잖아요. 아버지가 특수관계인 자녀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걸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이 주주 개인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법인, 자녀의 법인의 아버지 회사 지분 보유 퍼센트에 따라서 법인세는 변동이 되고요. 최고 50% 이상만 보유한다면 더 이상의 법인세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자녀, 회사가 아닌 주주인 자녀들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니, 증여세가 결국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절세냐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 법인의 이익에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대표님들이 기억하실 거는 이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받은 증여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말이 좀 길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표님들이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법인으로 했는데 만약에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면 이거 하나만 아니냐. 그리고 직접 증여할 때보다 혹시라도 증여의제가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부분입니다. 혹여라도 증여를 법인에다가 증여를 하거나 배당, 증여의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있어서는 법인의 이 법인세를 더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증여할 때보다 이 특정 법인, 자녀 법인을 활용했을 때 세금을 더 낼 확률은 제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개인이 낼 때보다 더 내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을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한테 증여세 이슈가 있다면 크게 메리트가 없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법에서는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20년도 세법 개정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참고하고 활용할 만한 것은 증여의제 이슈가 있는 것은 맞으나 법인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사회 경제활동에 기여하잖아요. 인력도 쓸 거고 또 생산도 할 거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 증여의제 금액을 1억 이상인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IT 기업 대표님의 자녀 회사처럼 일단 지분을 50% 이상 확보한 후에는 적극적인 배당을 통해서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1억이 넘지 않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이 1억은 각각 그 개인의 주주가 초과해서 받은 이익입니다. 자, 이게 1억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해주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못하고 계신 대표님들, 이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증여세 없이 또 법인세도 없이 자산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법인 주주가 이 배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세금 문제, 또 세금도 세금이지만 사실 이 자녀법인들, 특히 이제 자녀가 청년인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받고 자녀 법인의 자산을 이전해 준다면 절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자녀한테 자산을 주는 이런 단순한 행위보다는 자녀가 제대로 대표님처럼 사업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자녀법인을 세팅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회사는 이미 자녀가 법인을 설립을 한 상태였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한 상태여서 그 법인을 좀 활용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신설 법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 자녀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이 자녀 법인에 안정적인 자산 이전을 한다면 대표님들이 원하는 우리 자녀 회사의 성장,
대표님이 회사를 경영할 때는 사실 어떤 국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대표님께서 사회에 기여한 만큼 납부해 주신 세금만큼 후대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또 그 회사에 전폭적인 투자나 지원을 대표님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방법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러니까 시간은 줄이고 혜택은 좀 늘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절세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세법 변경에 따른 또 지속적인 전략이나 조정이 필요하고요. 유지 관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줬을 때는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혜택을 받고 나서 이 유지 기간이라는 게 대부분 존재합니다. 대표님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혜택도 제대로 받고 추후에 환수나 여러 가지 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일의 가업승계에서는요,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컨설턴트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가업승계 컨설팅 경험이 100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이런 컨설턴트만이 우리 대표님들의 회사의 안전한 승계를 도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지속적인 세무, 재무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전략적인 창업, 또 자녀의 적성에 맞는 또 사업 경영에 대한 코칭,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원하고 있어서 대표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뭐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법인을 어떻게 설립해야지 가장 안전하게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지 첫 단추, 즉 자녀법인 전략 창업부터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말씀드리면요. 자녀 명의 법인을 설립하실 때 가업승계 구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녀법인의 설립이거든요. 자녀법인은 우리가 편의상 자녀법인이라고 하고요. 상법상 용어는 이제 특정법인이라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죠. 자녀가 대표 주주이고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참여를 하고요. 특히 이제 자녀의 창업 욕구가 있다면 창업 자금 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아주 파워풀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 명의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자녀 법인은 기술 혁신 기업을 만드는 거고요. 지분 구조할 때 구조를 자녀를 대주주로 하고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업자금 과세 특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업승계에 의뢰하신 많은 대표님들은 기존의 회사 승계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승계에 들어갈 세금을 현저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처럼 이제 대표님 회사에서 직접 자금을 배당하거나 또 증여하거나 뭐 돈을 빌려주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감을 이전하거나 거래처를 이동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표님이 직접 배당을 하지 않아도 기존 법인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면서 자녀 법인의 가치는 증가하는 이런 방법도 앞에 자산을 주는 것과 함께 활용을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낮은 세금으로 안전하게 자녀의 자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자녀법인 설립 비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겠다라는 대표님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